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섭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이었어요. 이 영국의 명예혁명의 큰 역할을 한 것이 윌리엄이라는 영국인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개신교였고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엄청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국 왕의 폭정에 지친 영국인들이 오렌지 공인 윌리엄을 영국으로 초대를 한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시고 대신 왕권을 제한하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겠다. 이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영국의 왕이 돼달라 해서 이 윌리엄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15,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고, 영국 시민들이 이 군사에 대단한 협력 체계를 만들면서 영국 왕은 그냥 물러나게 됐어요. 이것을 명예혁명,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만든 영국의 명예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은 기반이 개인의 영적 자유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였어요. 개인의 영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구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진리를 개개인이 획득하기 위한 영적인 노력이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뤘고, 이것이 결국에 경제적인 민주화, 즉 산업혁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공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이 할머니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오렌지공 윌리엄의 할머니는 영국 왕실의 시녀였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녀이니까. 그런데 손자가 돌아올 때는 왕이 돼서 돌아왔다. 옛날에 터미네이터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 터미네이터에 I'll be back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말을 지켜서 터미네이터가 다시 지구로 와서 다 쓸어버리는 게 터미네이터 내용인데, 거의 영국판 터미네이터입니다. 정말 이 오렌지공이, 할머니는 왕실의 신이었는데 손주가 I'll be back 해가지고 다시 영국에 돌아갈 때는 그 영국 왕실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연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결국에 다른 나라는 어떨까? 자, 볼게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 갔는데 공산주의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가 생기게 돼요. 이 공산주의도 당연히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경제를 훨씬 더 잘 끌어올렸을까요? 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메달들이 쭉 있네요. 이 메달이 뭐냐? 소련의 메달들이에요. 소련은 일 열심히 한 노동자들한테 메달을 막 줬습니다. 메달, 보상이 메달. 자, 그런데 이 메달이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소련 메달 검색하면요, 5만원, 3만원, 그렇게 메달들이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달이요, 3만원, 5만원입니다. 지금 이 시세로요. 그런데 이거로 노동자들이 정말 노동성이, 생산력이 향상이 됐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북한은 어떠냐?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이웃에 두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죠. 그럼 북한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최근 북한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말리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리마 운동은 정말 지금 최근 따끈따끈하게 북한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리마 운동이 뭐냐? 말리마 운동의 정식 명칭은 말리마 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말리마 속도 운동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1년 동안 일할 거 2달 만에 끝내버리자. 속도를 늘리자.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늘리자 하는 게 말리마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남들 1년 일할 거 2달 만에 끝낸 여성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사도 방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1년 일할 거 2달 만에 일하려면요, 잠 못 자, 점심시간에 밥 얼른 먹고 일해, 이런 생활을 2달 동안 했겠죠. 이런 생활을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즉, 이런 식의 사회주의 경제 갱생 정책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력갱생, 말리마를 탔는가? 이게 뭐냐면요, 말리마가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거를 말리마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하루에 만리를 간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만리말을 타고 일 빨리빨리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말타기 교회, 만리말을 타고 이게 뭐냐면요. 백마에 날개를 달고 공연하는 만리마 교회. 무슨 이단 종교 비슷하게 백마에다가 가짜 날개 붙여가지고 막 삥삥삥 돌면서 만리마 속도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빨리빨리 뭐 만리마를 타보고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무슨 뭐 이상한 부흥운동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살살살 막 줘가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것만 있느냐? 자, 그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 애들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재능을 개발하면서 커서는 K-팝 스타가 돼서 전 세계를 주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북한의 음악 신동입니다. 표정이 뭔가 애가 낼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뭔가 애가 이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 신동이 부르는 노래 보세요. 말리마 탈테야. 여러분, 말리마 탈테야.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K-팝 스타 되겠습니까? 뭐냐면요. 이런 음악 신동들에게 북한 정치 노래만 부를 기회를 주고 이 아이가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는 마음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당이 부를 노래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의 정치고를 담은 정치 선전 노래만 어릴 때부터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음악성 감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20살 넘어가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얘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얘가 K-팝 스타가 될 확률이 높으네 라고 저는 앞만 봐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또 북한에도 걸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걸그룹 있잖아요. 북한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 사진이에요. 북한 걸그룹이 요새 엄청나게 부르는 노래가 뭐냐? 말리마송입니다. 말리마송. 여러분 말리마송 불러가지고 걸그룹이 정말 이거 세계 무대에 나가가지고 빌보드 차트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말리마송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오 말리마 시대 대진군의 폭풍을 부른다. 굉장히 무슨 뭐 군사 선전 같아요. 경제 운동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막 한다는 거죠. 그래도 절대 생산력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데 우리가 참 태어났으면은 정말 뭐 고생 엄청 할 것 같은데 그 우리 아빠들은 어떠냐? 자, 아빠들 한번 볼게요. 북한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니까 야, 이제 삽질하는 거 보이시죠? 삽질. 야, 엄청나게 삽질을요. 이렇게 하면요. 뭐 이거 무슨 뭐 기계가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삽질하면요. 정말 허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 혹은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막 삽질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 걸그룹 공연 중에 뒤에 보세요. 무슨 미사일 발사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말리마 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것까지 보입니다. 걸그룹과 미사일 발사, 말리마 운동. 이것이 참 북한의 어떤 경제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그래도 조금 그 북한보다는 훨씬 그래도 개방화가 돼서 사실 굉장히 경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은 중국 태자당이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부패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있는 사실상 현대판 귀족 사회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자, 먼저 2018년 4월 미국에 망명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거원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돈을 세탁했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결국 미국에 망명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를 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즈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뭐 뉴요커처럼 뭐 생겼어요. 웃는 것도 이렇게 아주 뭐 세련되게 미국 사람처럼 웃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찌민 국가당 주석이었죠. 그 사람의 장손입니다. 장손인데 이 사람이 정말 뭐 온갖 부정부패 때문에 돈을 그냥 막 모은 것까지만 해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장지청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 난진 군구병원, 그러니까 이제 국군병원이죠, 우리로 치면. 거기에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뭐 신장 이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가 이식한 장기, 즉 환하게 웃는 장지청이 현재 매달고 있는 체내의 장기는 모두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적출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장지청 때문에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한 사람들은 울고 있겠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즉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압제와 억압과 중세 봉건 제도가 다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세시대 이 억압을 끄는 고리는 구원의 문제였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영적 개인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투쟁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연결이 돼서 정치 민주화를 이뤘고, 정치 민주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경제 민주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막아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영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근거에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저 같은 의사들은 당연히 동성애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개인의 영적인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면은 틀림없이 자유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